대표님께서 오늘 행사의 마지막 주제이자 하이라이트라고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제가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강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나는 왜 이 디얼라이언스 사업을 하는지,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은 무엇인지 제가 저의 인생 스토리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자이다 보니까 제가 딱딱한 분위기로 사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제가 제 마음대로 편하게 저의 인생 스토리를 이 디얼라이언스 사업과 그리고 제가 왜 이 사업을 선택을 했고 왜 이것을 성공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보면 가슴 떨리는 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기 함께 오신 여러분들의 공감 가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요?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보다 여기에 오래된 저보다 조금 더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또 저의 동생 같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인생의 중간에 딱 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100살은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120살까지는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곧 정년을 앞두고 있어요. 나이가 공개돼 버렸네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퇴직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아까 저 직원이 나와서 발표했듯이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제가 퇴직하는 동시에 제가 이거를 그냥 올인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왜냐하면 저를 받아줄 나이가 없더라고요. 학교도 65세면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65세부터 엄청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설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곳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뇌를 가지고 쓰는 나의 어떤 에너지가 노동을 쓰는 에너지와 별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계속 뭔가를 저는 계속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하동투님을 만났고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네, 제가 저분을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3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60을 살아야 되는 아직 6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대답이 적습니다. 제가 120까지 살 것 같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130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120까지 살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꿈, 나의 인생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다이어트라는 생소한 직급에 가버렸습니다. 저희 스폰서님과 우리 양성모 원장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에 제가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을 살았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으로 비교했을 때는 60이라는 환갑잔치를 했을 그 나이는 저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될 날이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저의 6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회의 비전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명적인 만남의 어떤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히 했었고 그 많은 것들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저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생을 바꾼 한 편의 영화와 한 권의 책입니다. 저는 저희가 국민학교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저에게 많은 꿈을 주셨고
또 키워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그런데 이 한편의 영화가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영화관에 저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거라 라고 했던 저의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시절입니다. 이 영화가 1972년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보니까 이런 검은 그런 자막에 갈매기가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갈매기들이 있었고 너무나 대장 같은 갈매기도 있었어요. 그런 갈매기가 창공을 나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자막만 읽고 아무런 의미도 못 느끼고 저 갈매기는 왜 저렇게 나라만 다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 거기에서 어린 나이에 저한테 딱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어릴 적 기억의 그 문구가 지금도 저에게 생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고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공주님은 그 영화를 보고 뭘 느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늘 공주라고 했었고 늘 박사라고 했었고 저에게 늘 그렇게 저를 불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를 그렇게 되라고 사랑스럽게 크라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합장의 길을 걸으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지나서 제가 하정석 대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정석 대표님께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결혼을 했었고 아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새벽 2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꿈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설레었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그 갈매기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을 다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원에 늦은 나이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희 큰아이가 엄마는 공부를 해. 그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일을 안 하면 일중독인 것 같아요.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하정석 사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위치에 다다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기회가 모든 기회이긴 하지만 저는 그 수많은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는 그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멘토를 3분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였고요.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위대한 존재였고 다시 태어나서 너는 누구를 아버지를 선택할래라고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100번을 태어나도 1000번을 태어나도 저는 그런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어떤 교수의 길로 들어섰을 때 인생 오부작이라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김영석 교수님의 24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제가 24시간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제가 나태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이 세상에 보내준 그 시간들을 저는 쪼개어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100세가 넘은 저분이 저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젊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까? 다시 제 인생을 쪼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찰나의 순간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의 엄마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만난 하정석 대표님이 제 인생의 멘토십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제 인생에 너무나 제 가슴에 차지하는 멘토십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저는 카톡으로 잘 계시나 항상 그 모습 그 자세로 저처럼 이 사진을 바꾸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이시구나 잘 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우연한 기회로 제가 2025년 6월에 제가 하정석 대표님을 만나면서 또 다른 어떤 제가 성공을 꿈꾸는 사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사랑을 주셨고요. 김영석 교수님은 시간을 쪼개는 방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정석 대표님은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일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 한 권의 책과 한 편의 영화로 인해서 저는 제 인생을 계속해서 꿈 넘어 꿈을 쫓아가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내가 뭔가 직업을 하나 가진 것을 꿈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꿈 넘어 꿈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어떤 인생의 성공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없는 성장을 이 안에서 저는 제 인생, 제가 지금 올해 64세입니다. 64년 동안 끝없는 성장을 위해서 저는 제 시간을 쪼개서 살았고요. 그리고 어떤 한계가 도달하면 두려움도 함께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지 내가 저것을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다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살고 싶은 사람이고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제가 어떤 기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구속하는 그 자체를 제가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유로운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만큼 살아보니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수많은 책들 속에는 사람을 돕는 리더로서의 출발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리더란 꿈과 열망과 믿음과 행동, 끈기, 그리고 사람을 돕는 마음,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무수한 필독서들을 제가 다 읽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것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러한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에 대한 역량을 더 키울 수 있고 더 밀어줄 수 있고 더 가질 수 있는 건 뭘까요? 경제적인 하나의, 사람들은 돈이 다냐고 합니다. 저는 돈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남을 베풀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를 내 아이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은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키울 때 한 가지 실수하셨어요. 저한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상놈이 하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이셋을 키워보니 그것이 진짜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는요, 아이들에게 무한한 꿈을 키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밑받침은 저는 경제적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솔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끝없는 성공을 위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선택이라는 강의를 했고요. 그 선택에서 강화요법이라는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강의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 이 디얼라이언스는, 매시는 내가 선택을 하던가 안 하던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선택을 안 했을 때 가져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이 메이시를 통해서 내가 성공을 했을 때 경제적인 자유는 따라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양성모 원장님께서 제가 성장할 때마다 많은 돈을 주시잖아. 그죠? 그것은 저를 성장하게 하는 이 회사의 하나의 강화요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강화요법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 메이신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을 하는 사람과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수많은 네트워크 경험을 하시는 사람들의,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다 알아. 내가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자, 수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쉽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는 그 과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과정을 치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공식의 시스템을 익히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문학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이 매신 사업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수학의 공식처럼 내가 그것을 그대로 풀어간다면 굉장히 내가 쉽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그 내가 갖고 있는 열망, 꿈 그것을 끝까지 사수해라 라는 하나의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신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거절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거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강의중간에 하시거든요.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김민주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상에 잘못 알려진 잘못된 공식으로 푸른 그 다단계에 우리가 자성료 다단계가 굉장히 잘못된 걸로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 부정적으로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것들이 그분들의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것이지 이 매신은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고 오늘 오신 분들 다 모르셨죠?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스템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거절을 당해야 내가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까 하정석 대표님이 휴지 한 장 뽑고 두 장 뽑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한 장도 안 뽑은 사람이 성공을 원한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도 않고 이것이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기 싫다는 것을 변명으로 그냥 물러나는 그거 하나밖에 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사회성이 결핍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이 저는 좋습니다. 어른들 속에서 저는 그렇게 사근사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꿈과 열망과 성공 그것을 이루어내고 싶다는 하나의 저의 일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둡니다. 근데 저는 수많은 아버지가 왜 저한테 그것을 보여줬습니까? 수많은 갈매기들이 도전을 안 했어요. 조나단이란 갈매기 한 마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갈매기는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갈매기보다 그 갈매기는 조나단은 자유를 찾아서 비상하는 갈매기가 됐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두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내 가슴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두려움이란 감옥을 내 무의식에 담고 있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있다와 없다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의 종착점은 저는 함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타인을 여기 오신 사장님들을 성공시켰을 때 제 성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 내신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하정석 대표님을 만나긴 했지만 자 사업은 정했어요. 제가 스폰서로 누가 선택을 했을까요? 하정석 대표님이 저를 파트너로 선택을 한 것보다 제가 제 스폰서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이 사람 물건을 너무 잘 팔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 양성호 원장님이 갈수록 빛이 나고 좋아지는 거예요. 회사의 오너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자 제가 이 사업의 매력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제 든든한 스폰서님이 계시고 무한 물품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양성호 원장님이 계시는 한 저희 파트너들은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세 꼬마들입니다.
큰아이는요, 서 있는 큰아이는 제 첫사랑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요, 제 복을 이룹니다. 셋째 아이는요, 멋진 제 아들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엄마라는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부모들이 키워주는 그 역량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다. 거기까지가 부모의 몫이다. 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유학을 가면서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해주기 위한 하나의 변명이 이만큼 키웠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는 그 말을 저는 결국은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부모는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살모사의 모종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살모사의 모종이라는 것은요, 살모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민물이 자기 새끼를 지켜내는 것을 살모사의 모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리베예요. 살모사가 그 자기 그 육신을 다 뜯어먹여서 자기 새끼를 키운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살모사의 모종이 강하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 다 엄마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 그대로 내 딸들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 변혜경 사장님 아까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죠. 그죠? 내 아이가 나를 보고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현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장님들은 여기 오신 만큼 매이신 사업을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빠는요, 아빠의 부정은 가시고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빠의 부정은요, 죽어가는 한 자기의 아들을 자기 인생을 전부 다 헌신해서 사랑으로 키워내는 아빠의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낸 그 부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살모사의 모종이 그랬고 가시고기의 부정은요, 가시고기는 자기 살을 다 뜯어서 그 자식 가시고기를 키우는 그런 것들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모종을. 그런데 이 빗대어지는 이 두 물체는요, 우리가 말 못하는 뭐예요? 생명체라는 거죠. 말 못하는 생명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키워내는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식을 키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부모로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 교육 강의를 할 때 그럽니다. 세상의 자녀들은요, 문제가 없습니다. 단 0.001%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100% 부모한테 있습니다. 내 아이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보인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모의 미러링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아이들에게, 저는 이 세 아이들에게 진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저는요, 딴 거 없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매달 1,000만 원씩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매이신 사업을 하면서 목표를 정합니다. 학교에서 퇴근을 해요. 또 이 사업을 합니다. 날밤을 새면서 또 제가 만들어놓은 회사 일을 합니다. 논문 심사를 하면서 또 다른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는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배에 아파서 난 이 세 녀석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성공했을 때 이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밑받침에 어려워졌을 때 제가 이 사업을 해서 만들어준 그 수익 구조로 인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을 생각하면 눈에 눈물 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늘 가슴에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저희 남편은 왜 우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납니다. 그게 부모 아닐까요? 해주지 못해서 눈물 나고요.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눈물 나고요. 더 주지 못해서 눈물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벌어서 하면 되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요, 그만큼의 돈을 버는 부모는 그 선이 어디까지? 우린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저는 삼성의 며느리가 아니고요, 현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며느리였고 자녀였고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정석 대표님께서 내 아이가 100m 앞에서 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평균 선상에서 뛰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뒤에서 뛰어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파서 난 제 자식들이 있어서 제가 성공을 해야 되고요.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로 또 제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자식 또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쳐다보면 눈물 나고 간절히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얼마 전 원스타 이상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라한 장소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쳐다보면 저분들이 언제 성공을 할까? 언제 나만큼 올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스폰서는 부모잖아요. 아빠하고 엄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커가는 길목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쫓아가서 어떤 일을 해줘야 될까? 거절당하는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될까? 시스템에 오지 않는 그 파트너를 보면서 언제나 시스템에 앉아서 저분들이 성공을 할까? 저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정석 대표님이 제가 3개월 속을 썩였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저를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 성공을 누구보다 원했던 분이고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진했을 겁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3개월 속삭인 거 제가 프레지던트로 갚겠습니다. 네. 여기에는요 제가 사랑하는 동생도 있고요, 제가 사랑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 오빠, 동생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뭘까요? 할머니잖아요. 그죠? 부모보다 더 손자 사랑이 강한 게 누구예요? 할머니잖아. 그죠? 저는 이분들을 다 성공시켜야 되는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로 메이신 사업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듯이 제가 했다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가 아닙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대단하신 우리 GW 그룹의 대표님이신 하정석 대표님은 이 계열의 역사를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제가 숨쉬는 소리까지도 복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저입니다. 이 사업은 100% 복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하정석 대표님을 그대로 복제한다면 우리 GW로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공합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학자이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 제 인생을 또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하정석 대표님, 이렇게 그 3인방이 김민주라는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녹아있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저와 손잡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깜짝까지라고 제가